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경기 수원에 사는 61세 임씨 부부는 노모와 30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어요. 임씨와 부인 합쳐서 매달 800만 원 가량을 벌고 있는데요. 적지 않은 소득이죠. 그리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문제는 가족 5명의 생활비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보험금 등을 내고 나면 꽤 버는 것 같은데도 남는 돈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노후를 위한 저축은 월 100만 원 가량이 전부라고 해요. 당장 내년이 은퇴인데 아이들은 아직 분가도 안 했고 어머니도 모셔야 하는 상황이라 퇴직하면 소득이 많이 줄어들 텐데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가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재단법인 돌봄가 미래가 1960년에서 1969년 사이에 출생한 60년대생 9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1960년대생의 15%는 임씨와 같이 현재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를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들은 월 평균 164만 원을 부모와 자녀 부양을 위해 지출하고 있었고요. 부모만 지원한다는 응답자는 19%로 월 평균 73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녀만 지원한다는 응답자는 22%로 월 평균 86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부모와 자녀가 모두 없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들은 44%로 절반에 못 미쳤고요. 그런데 이 1960년대생 대부분은 자신은 부모를 부양하지만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노후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에는 89%가 본인이라고 답했거든요. 자녀라고 답한 경우는 단 1%에 불과해 이제는 자녀로부터 부양받는 시대가 끝났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설문 결과였어요. 그래서 1960년대생을 두고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란 의미로 마처 세대라고 불러요. 1960년대생은 약 86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6.6%를 차지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세대인데요. 이 60년대생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평균 나이는 54.1세로 매년 이 퇴직 연령은 점점 더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50대 중반이면 아직 자녀들은 독립하지 못했을 나이고 주택담보대출도 다 갚지 못했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확률이 더 높을 때예요. 지금 50대, 60대의 자산이 가장 많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의 함정이 있어요. 이 세대의 평균 자산이 대략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통계는 이재용이나 정의선, 최태원 같은 재벌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재벌들과 상위 부자들의 자산을 빼면 평균은 많이 줄어들 거고요. 또 서울이나 수도권 등에서 집 한 채면 평균 자산이 10억에 이르러요. 이런 부동산으로 인해 자산이 늘어난 경우를 다 포함한 수치니 실제 50대, 60대의 자산은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고 봐야 해요. 한마디로 본업에서 퇴직하더라도 한동안은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재취업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안 되면 택배나 일용직 등을 전전하게 되거나 그것마저 쉽지 않다면 동네마다 치킨집, 피자집, 카페 등이 그렇게 늘어나는데 일주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들 퇴직하면 창업하지 마라 누누이 얘기하지만 50대에 퇴직하고 당장 수입이 없는 처지에 처하면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연금 나오기까지는 아직 10여 년이나 남았는데 그동안 제대로 된 수입이 있어야 버틸 수 있잖아요. 이리저리 일자리를 구해보고 또 자격증도 알아보거나 그 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지 찾아보지만 주된 직장에서 밀려나면 사실 마땅한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아요. 재취업에 어렵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평균 임금은 기존 직장에서 받던 금액의 50%에서 70%에 불과하고요. 당장 생활이 안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창업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데요. 젊어서부터 자영업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그게 아니라 퇴직 후 창업을 하는 경우는 5년 안에 문을 닫는 비율이 90%에 육박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나머지 10%는 다 돈을 버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겨우겨우 망하지 않고 생활이 될 정도로 유지되는 거고요. 실제로 돈을 버는 비율은 그 중에서도 또 소수예요. 창업을 그냥 맨주먹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아껴 저축해둔 돈에다 또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 대부분을 투자해서 남은 인생을 건 도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결과가 보여주듯이 10명 중 9명은 여기서 무너져요. 젊어서라면 모를까 50대, 60대에 전 재산을 날리면 인생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이 나이에 다시 재기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지금까지 그래도 중산층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빈곤층의 삶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 없으면 집안에 하목도 없어요. 정말 가난을 경험해본 분들은 이 말에 다 공감하실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 돈 없어도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들 나오지만 어디까지나 드라마고 영화고요. 현실에서는 이런 집안 찾기 정말 쉽지 않아요. 돈으로 인한 가족 간 불화는 물론이고 부부 사이 갈등도 커져요. 부부가 매번 하는 얘기가 돈 걱정이고 쪼들리는 생활에 대한 한숨과 짜증, 원망인데 관계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몇 달을 넘어 몇 년씩 이어지면 부부 사이도 틀어지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세상에서 벗어나 자연인의 삶을 꿈꾸게 되고 아내는 아내대로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이렇게는 안 살 텐데 하는 후회를 가슴에 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노년을 목전에 두고 빈곤층으로 떨어지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보니 현실이 더 힘들게 느껴져요. 노년에 가진 것 하나 없이 희망도 없이 서로 물어뜯고 비난하고 하다가 결국 항혼이혼도 하게 되고 독거노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도 이래서인 거예요. 설문에서 본인이 고독사할 가능성을 0에서 100% 중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인 응답자들은 자신의 고독사 가능성을 평균 50%로 전망했고요. 4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35%, 6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28%, 1000만 원 미만은 24%, 월소득이 1000만 원 이상 고소득 응답자들도 고독사 가능성이 22%라고 답했어요.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30%로 3명 중 1명은 자신이 고독사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고독사에 대한 우려가 더 큰데요. 삶이 힘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소득이 많더라도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이 20% 이상으로 꽤 높다는 사실이 좀 놀라웠는데요. 이 60년대생들이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은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부양하느라 본인의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도 있을 거고요. 또 자신은 노인이 되더라도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할 거란 불안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년에 가족, 부부간 유대감이 떨어지는 것도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거고요. 사실 불안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이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 1960년대생이 살아온 길을 조금만 되짚어보면요. 이 세대가 어린 시절을 보낸 1960년에서 1980년대 초반은 지금보다는 어려웠지만 그 이전 부모 세대가 겪었던 지독한 가난과 보릿고개에서 탈출하고 경제성장의 혜택을 처음으로 누리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중학교 입시 폐지,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가 이때 시작이 됐는데요. 그 혜택으로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게 된 첫 세대예요. 부모 세대의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졸업이 평균 학력이다 보니 자식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꾸역꾸역 도시로 몰려들고 자식 교육에 매달리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예요. 부모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가 처음 성인이 되던 1980년대에 통행금지가 해제됐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밤문화, 유흥문화를 경험하기 시작한 세대이기도 해요. 특히 이 즈음 정권에 대한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3S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3S는 스크린, 스포츠, 섹스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이 세대는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치면서 영화와 비디오를 일상에서 즐기게 됐고 올림픽과 프로야구 등의 스포츠의 즐거움을 누렸고 나라에서 밀어주는 오락과 유흥문화를 즐겼던 첫 세대이기도 해요. 요즘 자식 세대가 젊음을 즐기지 못하고 취직을 위해 스펙에 매달리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이유가 1960년대생들 자신은 그 나이에 그렇게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제대로 젊음과 낭만을 만끽한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군사정권에서 문민정권으로 이양되는 민주화를 이끌어낸 세대이기도 하고요. 또 1960년대 세계 최빈국 수준인 나라에서 태어나 약 50년, 60년 후에 선진국 국민으로 사는 어쩌면 세계에서 유일한 세대이기도 해요. 따지고 보면 이 1960년대생이 살아온 시대가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고 선진국으로 도약을 일궈낸 기적의 시대이기도 했어요. 정말 드라마틱한 시대를 살아온 건데요. 이런 1960년대생의 2명 중 1명은 지금 자신의 노후를 불안해하고 있고요. 3명 중 1명은 자신이 고독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노후 경제력 문제와 함께 가족 간의 유대감,
부부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냐 하는 부분까지 겹쳐진 고민인 거예요. 1960년대 이후 세대는 부모 세대에 비해 더 많이 배웠고 더 건강하고 문화적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기 시작한 첫 세대예요. 지금 내 형편이 힘들다고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하고 나라 탓만 할 수 있는 세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현 상황에서 노후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노년에 접어드는 이 세대가 어떤 실천을 통해 어떤 삶, 어떤 노후를 보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앞날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실천에 관한 좀 더 심층적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